네, 안녕하세요. 네, 한화고 교사 김학수입니다. 이제 수능이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3 동안, 3년 동안 되게 많은 것을 준비해 왔을 텐데요. 이제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컨디션 관리 잘 하고, 그 다음에 복습. 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왔던 것처럼 복습 잘 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좀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같이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파이널 전략 과학탐구 화학 영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과학탐구 영역 최종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해설서가 우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안에 보면 사이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 해설서가 중요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맥을 짚고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차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근거한 유형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화학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유형 제대로 알기 화학 1. 화학 영역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설명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학 1의 내용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먼저 영역별로 화학의 언어, 그 다음에 개성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아름다운 분자 3개, 그리고 닮은 꽃 화학 반응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내용 요소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화학의 언어에는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 반응식 이런 어떤 개념 내용들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의 언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불의 발견, 철의 이용, 그리고 암모니아 합성, 화석 연료 이용 등으로 어떤 인류 문명이 어떤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를 좀 알아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암모니아 많이 알고 있죠? 지금 보시면 N2랑 H2라는 물질의 반응이 일어나서 NH3가 만들어집니다. 예, 이 개수를 보면 여기가 이제 2가 되면 되고 여기가 3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질소랑 수소랑 반응이 일어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식 자체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 하면 탄화수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CnHm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연소를 시키게 되면 어떤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고 있죠? CO2랑 H2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여기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탄화수소 물질, 화석연료입니다. 이거를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H2O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예, CO2는 온실가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구나.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에 화석연료 대체 연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 다음 내용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인류 문명과 생명에 기한 화학 반응에 관련된 산소, 수소,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등의 간단한 물질을 소재로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원자, 분자, 그다음 원소, 화합물, 호돈소 물질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반응식을 제가 놓고 지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단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N2는 순수한 물질인가요? 혼합물인가요? 네, 순수한 물질 맞죠? 근데 원소의 종류가 하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물질 중에는요. 자, 순물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원소의 종류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호돈소 물질이 되겠죠. 순물질 중에서도.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긴 하지만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화합물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얘도 화합물이 될 거고요. 얘는 호돈소 물질, 얘는 화합물, 얘도 화합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1번 문제나 2번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응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호돈소 물질인지 아니면 화합물인지 구분해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소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의 조성을 확인해서 화학식과 분자의 구조를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소 분석을 이용한 실험식의 결정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먼저 가열 장치 안에 지금 시료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료는 보통 우리가 탄화수소 물질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를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연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탄화수소를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관이 염화칼슘을 채운 관, 염화칼슘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수산화나트륨을 채운 관, 이거 수산화나트륨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화칼슘을 채운 관에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물이 흡수되는 그런 관인 거고요. 그 다음에 CO2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는 NaOH 채운 관에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관에 증가된 질량을 보고 아, 탄화수소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더 들어있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인 거죠. 여러분 이 실험에서 이 방법을 여러분 많이 연습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방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관의 위치가 바뀌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관에서 염화칼슘 관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관에서 수산화나트륨 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NaOH관을 앞에다 놓고 염화칼슘관을 뒤에다 놓으면 NaOH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도 흡수하지만 물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을 바꾸게 되면 NaOH관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염화칼슘관에서 물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바뀌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보가드로 수와 몰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지금 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질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는 부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입자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예를 들면 1몰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거, 그죠? g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입니다. 그죠? 그 다음 1몰의 부피는 얼마죠? 0도씨 1겹일 때 22.4리터가 바로 1몰의 부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1몰의 입자수는 몇 개죠? 아보가드로 수에서 6.0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의 입자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고 있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용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고 원자량과 분자량 등을 통해서 화학 반응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양적 관계는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화학원에서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그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이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죠?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금속과 금속의 반응을 통해서 금속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뭐 플러스 1가인지 2가인지 3가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관계 문제는 보통 아무리 못 나와도 2문제 이상 나옵니다. 특히 3점짜리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 등급을 더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양적 관계 문제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성 있는 원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원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역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원자입니다. 원자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속에는 어떤 입자가 들어있죠? 양성자, 그 다음에 뭐 중성자 이런 입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색칠을 음영을 표시해서 약간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같은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핵 주위에 이런 입자를 한번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성 원자라고 가정했을 때 중성 원자는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한 게 없죠? 그러면 핵 주위에 있는 건 분명히 얘네들은 전자일 거고요. 전자 수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럼 중성원자일 때 전자수랑 같은 입자를 갖는 게 양성자인가요? 중성자인가요? 예, 양성자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양성자수랑 중성원자의 전자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자가 지금 두 개라고 한다면 전자수랑 중성원자에서 양성자수랑 같기 때문에 이 음영, 짙게 표시된 이게 바로 양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전자면 같은 수를 갖는 게 양성자구나. 그러면 핵 속의 나머지 하나는 중성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과 재재작년에 1번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건너뛰긴 했지만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원소의 기원, 핵반응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성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사선 동위원소 그리고 핵반응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물리에서도 다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아주 심화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딱 읽으면서 이거는 그냥 이 부분에 얘기하는 거구나. 그 정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은 시간 동안에 시간을 할애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십시오. 물리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문제가 출제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보호 모형을 이용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원자 유효 핵전의 차이를 안다. 이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또 역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여러분 그 왼쪽에는 그 주양자수 n=1, 2, 3, 4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각각에 대한 어떤 그 파장 영역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자가 어디에서 전자가 전이 되건 간에 n=1인 상태로 오게 되면 라이먼 계열에서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n=2인 상태로 오게 되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죠. 무슨 계열이라고 얘기하죠?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가 어디에 있건 간에 n=3인 상태로 오게 되면 어떤 영역의 빛을 방출시키죠? 적외선 영역이죠. 어떤 계열이라고 얘기하죠? 팔생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랑 관련지어서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수록 파장은 어떻죠? 짧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많을수록 파장은 짧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비탈과 스핀 개념 이해하고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 규칙, 싸움 원리를 적용해서 전자 배치를 설명한다. 여러분 이 규칙은 다 알 겁니다. 뭐 훈트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축조 원리, 그죠? 싸움의 원리를 다른 말로 축조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부터 전자가 순서대로 채워진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 축조 원리,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질소 원자 번호 몇 번이죠? 7번입니다. 질소를 한번 채워볼까요? 예를 들면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오비탈,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에너지 준위가 점점 높아지는 게 2s 다음에 뭐죠? 2p입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 7번인 질소 어떻게 채우죠? 전자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자,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로 전자가 두 개 들어간다. 무슨 규칙인가요?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죠. 그리고 스핀이 반대로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ES에도 하나, 두 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가 세 개가 남았으니까 하나. 자, 원래 우리가 만약에 전자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방법이 하나 채우고 두 개 채우고 또 하나 채우고 이렇게 채울 수 있을 텐데 각 오비탈에 하나씩 채워집니다. 왜죠?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면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먼저 채워진다. 이게 바로 어떤 규칙이죠? 이게 바로 훈트 규칙이죠. 자,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훈트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는 거. 여러분 이 순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니까 역시 어떤 원자가 나오든지 간에 이 규칙에 의해서 전자를 채워가는 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역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주기표에서 원자과 전자의 수,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전기 음성도 등의 원자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커질수록 많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죠? 핵과 전자와 인력이 강해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면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운 거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 역시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기음성도는 가장 왕이 누구예요? 주기표에서 플루오르죠. 플루오르가 이걸 수치로 나타내면 4.0으로 가장 큽니다. 플루오르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자, 전기음성도가 보통 플루오르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 플루오르가 4.0입니다. 여러분 플루오르 같은 중에서 플루오르 왼쪽에 있는 게 누구예요? 왼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수, 헬, 리, 그죠? 그다음 배, 그다음에 붕, 탄, 질, 산, 풀, 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플루오르 아래쪽에 뭐가 있죠? 예,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오르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가장 대빵입니다. 그리고 얘에 가까울수록 전기음성도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4.0이고 얘는 얼마인가요? 예, 이 차이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가 4.0이고 얘는 얼마죠? 3.5. 보통 0.5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죠? 3.0. 얘는 2.5. 얘는 2.0. 그죠? 얘는 1.5. 그죠? 얘는 얼마인가요? 1.0입니다. 자, 알칼리 금속에서 리튬은 전기음성도 1.0입니다. 이거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얼마씩 차이 나는지만 알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아래쪽에 있는 게 뭐죠?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전기음성도가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플루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리튬 아래쪽에 있는 거는 리튬보다는 전기음성도 작을 겁니다. 그죠? 얼마인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건 리튬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2년 전인가 수능 문제 나왔었습니다. 9월 모의 수능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수치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경향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 잘 알고 있죠? 자,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자, 수소, 그다음에 헬륨 이렇게 되죠? 그다음 리튬, 그다음에 베릴륨, 그다음 어떻게 돼요? 수, 헬, 리, 배.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붕, 탄, 질, 산, 풀, 레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예를 보이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족에서 13족, 그죠? 그 다음에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 그죠? 예를 보이는 이유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수능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게 예를 보이는 족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꼭 2주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3주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향성이 같습니다. 또 내려와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예를 보이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원소들이 그런 예를 갖는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름다운 분자색입니다. 분자세계가 정말 아름답대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분자가 너무 작거든요. 그죠? 근데 제목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플러렌, 나노튜브. 공통점이 뭔가요? 네, 같은 탄소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르다. 이게 뭐죠? 동소체입니다. 그죠? 여러분, 동위원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달라. 그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같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흑연이래요. 그죠? 같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래요. 그죠? 같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로렌이래요. 그죠? 똑같은 탄소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런 정사면체 구조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이렇게. 흑연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층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져 있는 층상 구조. 이렇게 아래쪽에 같은 모양으로 층과 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죠? 흑연입니다. 그리고 필러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공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안에 뭐 육각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 또 뭐 오각형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보면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달라요. 그죠?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과 용융 NaCl의 전기분해 비교. 자, 여러분 전기분해는 두 개의 물질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죠, 물. 자, 물부터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NaCl. 만약에 전기분해가 또 하나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HCl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분해하면 이 두 가지 물질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얘네들 전기분해 한번 시켜볼게요. 자, 물 전기분해 하면 어떻게 되죠? 물 전기분해 하면, 자, 이걸로 화살표 표시하겠습니다. 수소기체랑, 네, 산소기체 발생하게 되죠.
자, 개수는 뭐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각각이 어느 극에서 발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2대1의 부피비로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수소 무슨 극에서 발생하나요? 플러스 극인가요? 마이너스 극인가요? 네,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거 마이너스 극이죠. 근데 뭐랑 같아요? 쓰고 보니까 H랑 비슷해요. 자, 수소는 H이니까 마이너스 극이 발생한다. 그 다음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2대1이. 그 다음에 NaCl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자, 역시 개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l2 기체 이렇게 발생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얘는 플러스 극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발생이 되게 돼 있죠? 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전기분해하면 분명히 두 가지 물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입니다. 용융액이라는 얘기는 녹였다는 얘기죠. 열을 가해서 녹인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물입니다. 물 전기분해, 순수한 물은 전기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전해질을 이용합니다. 뭐죠? 황산나트륨, 지금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분해하면 어떤 데서 무슨 물질이 발생하는지 방금 설명했지만 이 부분은 전기분해하면 어떤 데서 무슨 물질이 발생하는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구조를 통해서 옥텟 규칙을 이해하고 옥텟 규칙으로 화학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옥텟 규칙이 뭐죠? 8전자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화된다. 자, 비활성 기체가 그런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자들도 화학 결합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 뭐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간단한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적 모멘트와 관련된 결합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소,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거는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되지? 그런 부분들 간단히 보면 자, 역시 이 부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수소, 그 다음에 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여러분 각각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무극성이죠. 이게 극성입니다. 자, 얘 극성, 얘 무극성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자 구조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중결합의 직선형입니다. 여러분, 자, 얘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극성입니다. 근데 공유결합 자체도 봐야 돼요. 같은 원자로 되어 있으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얘는 공유결합 자체도 무극성 공유결합에 의한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근데 얘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얘 극성이죠? 자, 근데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극성 공유결합에 의한 극성 분자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얘는 역시 극성 분자죠? 근데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왜냐면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도 극성 공유결합에 의한 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무극성 분자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180도 각도로 선형. 그죠? 근데 얘는 그러면 결합 자체는 뭐냐? 다른 원자랑 지금 공유결합하고 있죠? 그냥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결합 자체도 무극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극성 공유결합이 의한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똑같은 무극성 분자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한 거고 얘는 극성 공유결합 한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되고요. 자, 이 부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입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의 극성과 끓는 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 분자 구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자 구조가 극성인 게 아무래도 쌍극자 간의 힘에 의해서 쌍극자는 화학투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극성 분자가 똑같은 분자량을 갖는다 하더라도 극성인 게 무극성인 것보다 결합력이 더 강하니까 끓는 점이 더 높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 부분들 역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탄소화물입니다. 여러분, 탄소화물이 뭐죠?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탄화소 물질이고 탄소랑 수소 외에도 산소나 어떤 다른 원자들이 붙어 있는 거를 탄소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탄소화물은 제가 딱 두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명명법, 그 다음에 뭐 작용기 이런 거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배웠다 하더라도 이거 무시하십시오. 명명법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용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분자가 사슬이냐 아니면 고리냐 알고 있죠? 자, 사슬, 고리. 자, 끊어져 있으면 그건 사슬이죠. 붙어 있으면 그건 고리입니다. 예를 들면 사슬 모양,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에테인 아니면 하나 더 해서 프로페인, 이게 사슬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죠? 얘는 사슬이 아니죠. 붙어 있으니까 얘는 고리. 그러니까 사슬이냐 고리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 그죠? 모든 원자가 독립평면에 존재하면 걔는 평면입니다. 근데 모든 원자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독립평면에 존재하지 못하면 걔는 입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슬이냐 고리냐, 그 다음 또 하나 입체냐, 그 다음에 평면이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에텐 같은 경우는 입체 쪽인 거니까 예를 들면 에테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에테인 입체 맞죠? 그 다음에 평면, 이런 에테인 같은 경우는 평면 구조입니다. 결합각 얼마죠? 120도. 여긴 결합각 얼마죠? 약 109.5도 각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작용기, 그 다음에 명명법, 이건 절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닮은꼴 화학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광합성과 호흡, 철광석의 재련과 철의 부식이 산소에 의한 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이해한다. 여러분, 산화환원 반응이 뭐죠? 산화는 전자를 본인이 잃는 거죠. 잃는 겁니다.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겁니다. 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지만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전자를 잃으면 누군가가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만 전자를 잃는다 해서 받아주는 애가 없으면 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캐치볼을 해요. 야구.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던져놓고 막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또 던지고, 이건 캐치볼이 아닌 거죠. 던지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산화환원 반응도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소와 수소의 반응에 의한 암모니아의 합성. 아까 암모니아 제가 말씀드렸죠. 질소 비료 얘기하면서. 자, 이 암모니아 합성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임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이거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화환원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모니아는 질소랑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나요? 자, 이게 계속 이렇게 적고, 그럼 여기 어떻게 3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상당히 고온에다가 그 다음에 고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까지 또 필요하죠? 촉매까지 필요해요. 엄청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건들을 되게 간소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그만큼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 얼마죠? 0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0이 되겠네요. 자, 근데 NH3에서 수소랑 질소의 산화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김성도 누가 더 커요? 질소죠? 자, 얘는 마이너스 3가. 그죠? 수소는 플러스 1이 몇 개 있어요? 예, 3개 있습니다. 합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합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질소는 마이너스 3으로 변했고요. 수소는 0에서 플러스 1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산화수가 변했으니까 산화하는 반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산화탄소, 물, 메테인, 아모니아,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 전기음성 차이로부터 각 원소의 산화수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얘는 질소랑 수소랑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아까 얘기했죠. 플로르 쪽에 가까울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러면 질소가 더 큰 겁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면 공유하고 전자쌍을 잡아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질소가 전자를 막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 얘기할 때 산화수를 따지려면 무조건 전기음성도가 크냐 작냐 이거를 가지고 먼저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산과 염기가 원소의 산화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거는 역시 관련 문제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산과 염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지금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산염기 정의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하나는 RNA 수정이, 또 하나는
예, 브랜스턴 로우리 정의, 또 하나는 루이스 정의. 자,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산염기 정의로 수능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3점짜리로는 어렵고요. 보통 2점짜리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올 수 있구나 꼭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5번째,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해한다. 여러분, 중화 반응. 이거는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죠? 중화 반응 가지고는 3점짜리 문제 충분히 나옵니다. 뭐죠? 중화 반응해서 이온수 변화되는 거. 자,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등급 올리고 싶다. 3점짜리 문제 계속 연습하십시오. 자, 이거 굳이 문제 풀 시간은 안 될 거기 때문에 문제 풀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남은 시간 동안에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 2문제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과 같은 산과 염기의 화학적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핵산도 나왔습니다. 생명 속의 화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죠. 자, 요거는 제가 7번에서 같이 엮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7번 보시면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DNA에서 인산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하고 ATGC 염기 수소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실게요. 자, 우리가 DNA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보면 뭐가 있죠? 예, 인산이 있습니다. 인산. 그죠? 인산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산소. 그죠? 여기 산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인산이 원래 H3PO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 하나에 산소 몇 개야? 여기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쪽이 수소 떨어 나가고 이쪽도 수소 떨어 나가서 떨어져 나간 자리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떨어져 나간 자리로 여기 뭐가 연결돼 있죠? 예, 당이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연결이 돼 있죠? 네, 여기 염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이 염기는 상보적인 또 다른 염기랑 수소 결합하고 있죠. 이거 수소 결합인데 보통 예를 들면 여기 염기가 아데닌이다 그러면 짝을 이루는 염기는 뭐죠? AT, 예, 티민이죠. 그러니까 여기 염기는 티민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구아닌이다라고 한다면 짝을 이루는 염기는 뭐죠? C, ATGC, 예, 사이토신이 될 겁니다. 요거는 짝을 이루는 염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인산, 그죠? 그 다음에 당, 염기. 인산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옥텟 규칙이 8전자 규칙으로 해서 전자가 8개, 주위에 8개가 되면 안정하다. 근데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하나, 10개,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입니다. 그러면 이 인 같은 경우는요, 8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은 확장된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확장된 옥텟 규칙은, 옥텟 규칙을 넘어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 확장된 옥텟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탐구 화학영의 마무리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 화학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어서 화학2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자, 이번엔 수능 출제 유형 제대로 알기 화학 2 영역으로 넘어갈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자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를 보면 크게 5단원이죠. 다양한 모습의 물질, 그 다음에 물질 변화 에너지, 그리고 화학 평형, 화학 반응 속도, 인류 복제 화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류 복제 화학 같은 경우는요, 이게 크게 여러분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다양한 모습의 물질을 보면 물질 상태, 그 다음에 용액, 그 다음에 물질 변화 에너지 보면 반응열, 반응의 자발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내용 요소를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다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같이 내용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화학적 영역별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양한 모습의 물질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분자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자 간 상호작용의 끓는 점과 크기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자 간 상호작용하면 여러분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쌍극자 간의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산력 있죠? 예,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만 작용한 분산력, 그리고 수소결합. 예, 수소결합은 알고 있죠? 전기 운송도가 큰 FON이 직접 수소랑 결합되어 있을 때 그 분자 간에 작용하는 결합이 수소결합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뭘 들 수 있냐면 물을 들 수 있죠.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돼요. 근데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 예를 들면 메테인이 분자량이 얼마죠? 16이죠. 근데 분자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끓는 점은 거의 20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 물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죠? 자, 그런 어떤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끓는 점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자, 기체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 및 기체 분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응용이 되죠. PV, NRT 엄청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유도되죠? 자, 여러 가지 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됩니다. 하나는 자, 보일의 법칙, 그죠? 보일의 법칙이 뭐죠? 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죠? 자, 그다음 샤르 법칙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샤르 법칙 뭐죠?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또 하나 나와요. 그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죠? 아까 얘기했지만 자,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제가 묶어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부피를 딱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분모에는 이 압력밖에 없습니다. 분자에는 뭐가 있죠? 예, N과 T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려면 비례 상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 비례 상수는 저는 여기서 R로 놓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R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PV는 NRT라는 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식은 유도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유도되는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가 엄청 잘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그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 운동의 특성을 설명하고 확산 속도와 분자량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여러분, 확산 속도는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요. 제가 뭐 그래도 몸무게 아주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데 제 친구가 90kg 나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달리기를 딱 했어요. 근데 스타트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스타트만 빠르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이겼어요. 뭐냐면 몸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느리다는 얘기예요. 분자도 똑같아요. 예,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느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레이엄이라는 사람 기억하죠? 확산 속도 법칙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유도하진 않겠지만 자, 여러분 어떤 A라는 분자가 있고 B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분자의 속도, B라는 분자의 속도, 이 B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분자량과 어떤 관계겠죠?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M, 자, 이건 A가 될까요? B가 될까요?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B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A가 될 겁니다. 자,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식은 알고 있으니까 이 식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속도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자량의 비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분자량의 비를 이용해서 속도 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확산 속도 법칙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물의 분자 구조와 수소 결합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의 밀도, 열 용량, 표면 장력, 모세관 현상 등의 성질을 설명하고 기상 현상, 그다음에 식물의 물 흡수.
자, 여러분 이거는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표면장력 아니면 뭐 수소결합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아,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자랑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 그죠? 그로 인해서 표면장력이 크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일단 수소결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고체 종류를 설명하고 금속의 결합 특성과 결정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고체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고체 종류하면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일단 어떤 결정이 있죠? 네, 이온 결정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지만 이온 결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결정이 있죠? 네, 원자 결정이 있습니다. 원자 결정. 그죠? 원자 결정. 또 어떤 결정이 있죠? 네, 금속 결정이 금속. 그죠? 금속 결정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결정이 있죠? 네, 마지막 하나가 예, 분자 결정이 있습니다. 분자 결정. 그죠? 분자 결정. 이렇게 네 개 있어요. 우리가 이 원자 결정을 우리가 어떤 예, 원자 결정은 원자. 그죠? 원자는 공유 결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 네 개는요. 이 네 개 결정 구조에 대해 기억은 해야 되곤 하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입방 구조. 그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게 뭐예요? 원자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원자 결정. 그 다음에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게 뭐죠? 가장 약한 결합 분자 결정입니다. 그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고체, 액체, 기체 사이의 상 변화를 설명한다. 여러분, 상이라는 게 뭐예요? 예,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그런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뭐예요? 예, 녹는 거죠. 융해, 그죠? 또는 용류.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게 뭐죠? 기화되는 거죠. 예, 기화. 그렇게 상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용액의 다양한 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험 결과 정량도를 표현한다. 여러분, 농도의 종류 다 알죠? 몰농도, 몰랄농도, 그다음 퍼센트 농도. 이 농도 환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농도 환산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면 지금 제가 농도 환산하는 거에서 지금 잠깐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몰농도가 퍼센트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몰농도로 환산하는 거. 여러분 실험 기구도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아,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농도 환산을 하는지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양한 모습의 물질입니다. 네, 묽은 용액의 증기압, 내림, 끓는 점으로 어느 점 내림, 산투압, 이 총괄성. 자, 총괄성 이용해서 어떤 용액의 끓는 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 변화 에너지입니다. 제가 화학투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한 흡수됨.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기억하시죠? 두 번째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 관계, 헤스의 법칙,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엔트로피의 의미. 자, 여러분 엔트로피는 자발성, 그죠? 무지소도 얘기하는 거니까 무지소 한쪽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자, 깁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깁스 에너지식, 자,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깁스 에너지는요, 자, 델타 G는 어떻게 되죠? 예,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죠? 자, 이게 의미의 값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갖는다. 양이면 비자발적이다. 그 다음에 이게 0이면 평형이다. 그죠? 기억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자발적 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예, 반응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온도가 올라가고 발열 반응일 때, 흡열 반응일 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 평형입니다. 여러분, 화학 평형은 동적 평형 상태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자, 첫 번째 보면 자유에너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델타 G가 0. 그다음 두 번째,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해하고 평형 상수를 이용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 그죠? K랑 반응 지수 Q. 그 기억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농도, 압력, 온도가 변화에 따라서 화학평형의 이동함을 관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르 샤틀리 원리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고체, 액체, 기체 사이의 동적 평형, 증기압의 의미. 자,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압인 거죠. 자, 이 개념적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용해 평형에서 용해도를 연력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용해도가 온도의 압력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산염기 중화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 알고 있죠?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그래프가 그려지는가. 일곱 번째,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로 인해서 산염기의 상대적 세기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온화도가 크면 그만큼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 그죠? 기억하시고요. 여덟 번째, 화학전지, 연료전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유에너지. 자, 이거 또 나옵니다. 델타 G가 0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자, 여러분 반응 속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부분 강조할게요. 자, 화학 반응 속도에서는 네.
여러분, 반응 속도는 반응이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학 2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고요. 새로운 문제 절대 풀면 안 됩니다. 특히 화학 1 위주로 많이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 화학 1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다시 복습하시고 새로운 문제는 절대 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3점짜리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